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만약 우리 초롱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2023년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칠순을 넘긴 나이에 홀로 살고 있었죠. 아내가 5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뒤 저와 함께 살아온 건 오직 우리 초롱이뿐이었습니다. 초롱이는 진돗개 믹스로 올해로 12살이 된 노견입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 데려온 강아지였는데 지금은 제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죠. 평생 사람을 좋아하고 순한 녀석이라 동네 아이들도 초롱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초롱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현관 벨소리와 함께 아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아들이 2달 만에 집에 온 거였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은지라고 합니다. 아들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첫인상은 나무랄 데 없이 좋았습니다. 곱게 화장한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 두 손으로 공손히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참 예의 바른 아가씨구나 싶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지라고 합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요즘 젊은이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반갑게 맞이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컹, 컹컹컹, 으르렁. 평생 처음 듣는 초롱이의 사나운 짖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초롱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은지씨를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12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택배 아저씨가 와도 꼬리를 흔들고 낯선 손님이 와도 애교를 부리던 녀석이 말입니다. 초롱아, 이리 와. 조용히 해. 제가 아무리 불러도 초롱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리며 은지씨를 경계했죠.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제가 걔를 무서워해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아버님. 은지씨는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잠깐 스친 불안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은지씨. 우리 초롱이가 원래는 이렇지 않은데 아마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학생을 만났던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초롱이를 방에 가둬둔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지씨가 가져온 선물을 풀어보니 고급 한가 세트와 홍삼 선물 세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까지 준비해왔더군요. 아버님께서 막걸리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건 안동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생막걸리예요. 어머, 이런 걸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제가 놀라자 은지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버님을 처음 뵀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선생님이셨어요. 작년에 정년퇴직하셨는데 아버님과 비슷한 연세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은지씨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감이었습니다. 말씨도 곱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죠. 아버님, 제가 저녁 준비해드릴게요. 장 봐온 것도 있고요. 아니에요, 손님이 무슨. 손님이 아니라 곧 가족이 될 사람인데요, 뭐려. 주방 좀 써도 될까요? 은지씨는 능숙한 솜씨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성이 가득한 집밥이었죠. 아내가 해주던 음식 맛이 날 정도로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계속 초롱이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은지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한다고 했고 부모님은 부산에 계신다고 했죠. 아들과는 회사 세미나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홍삼 농축액인데 저희 아버지도 드시고 기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은지씨가 가방에서 갈색 병을 꺼내 작은 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진한 홍삼 향이 났지만 왠지 익숙하지 않은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버님 건강이 최고죠. 자, 원샷 하세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은지가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홍삼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강했지만 홍삼이 원래 그렇지 뭐하고 넘겼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지 씨가 들고 온 가방 근처만 지나가면 방 안에 초롱이가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마치 그 가방 안에 뭔가 위험한 게 있다는 듯이 말이죠. 은지 씨 그 가방에 혹시 특별한 게 있나요? 향수나 그런 거? 아, 네. 향수를 좀 뿌렸어요. 개들이 향수 냄새를 싫어하나 봐요. 은지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삼을 마신 후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밀려왔죠. 어휴, 갑자기 피곤하네. 나이 들면 이렇게 금방 피곤해지나 봐. 아버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은 일찍 쉬어야겠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시야가 살짝 흐려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약을 먹은 것처럼. 아버님,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으셨나요? 은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표정은 정말 진심 어린 걱정처럼 보였지만 왜일까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에서는 초롱이가 계속 지저댔습니다. 평소와 다른 뭔가 절박한 울음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죠. 거실로 나가니 아들과 은지 씨가 이미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투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뭔가 차갑고 사무적인 느낌이었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병원은 무슨. 아버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가스불도 끄는 거 잊으셨고. 언제 내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님,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는데. 은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왜인지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치매 같은 거 없어. 제가 언성을 높이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은지 말이 맞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비를 치매 환자 만들려고?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초롱이한테도 이상하게 화내시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은지 씨 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아들과 은지 씨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작년에 도둑이 들었을 때 설치한 거실 CCTV 말입니다. 작은 크기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둔 거였죠.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고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3시경 은지 씨가 거실로 나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제가 매일 마시는 우유팩에 그 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저어서 끈 후 다시 냉장고에 넣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은지 씨가 가방을 정리하는 장면이 확대되자 가방 안에서 여러 개의 신분증이 보였습니다. 각각 다른 이름, 다른 사진들이었죠. 이 여자, 대체 누구지? 저는 즉시 초롱이를 방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지 씨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초롱아, 이거야. 이게 수상한 거야. 초롱이는 가방을 향해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신분증, 통장, 도장, 그리고 작은 약병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신분증마다 이름이 달랐습니다. 김은지, 박수연, 이미경.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연쇄 사망사건 유력 용의자 추적 중. 노인재산 노린검은 며느리 수법 기승. 치매 약물 이용한 신종 범죄 경고.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범죄자였던 겁니다.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는 급히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고 가방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들, 잠깐 아빠 방으로 와봐. 왜요, 아버지? 은지가 저녁 준비하려는데. 중요한 얘기야. 제발 와봐.
아들을 방으로 데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겠죠? 아들아, 정신 차려. 저 여자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맹목적인 믿음이었죠. 그때 거실에서 초롱이의 격렬한 짖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이게가 왜 이래? 은지 씨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우리가 거실로 뛰어나갔을 때 초롱이가 은지 씨의 가방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찢어지며 안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분증들, 약병들, 그리고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사진들은 다른 노인들과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두 은지 씨가 다른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다정하고 순진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이 늙은이가 눈치챘군요.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아들이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정체? 글쎄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죠. 아니면 당신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할까요? 은지 씨, 아니, 그 여자는 가방에서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오면 이거 뿌릴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체루 스프레이보다 훨씬 독한 거예요. 은지야, 제발. 이건 아니야. 아들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지, 그 이름도 가짜예요. 난 당신 같은 바보 아들 둔 노인네들만 골라서 접근했죠. 당신 아버지 재산이 꽤 되던데 이 집도 시세가 상당하고.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간단했어요. 노인네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아들을 내 편으로 만든 다음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는 거였죠. 이미 3번이나 성공했으니까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쇄 범죄자였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초롱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리 가. 이 더러운 개. 그녀가 스프레이를 뿌리려는 순간 초롱이가 번개같이 뛰어올랐습니다. 컹. 초롱이가 그녀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스프레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이 미친 개. 그녀가 초롱이를 발로 차려 했지만 초롱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12살 노견의 마지막 힘을 다한 투쟁이었죠. 그 사이 제가 전화기를 들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사기 범죄자가 있습니다. 주소는 이 늙은이. 그녀가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은지. 아니, 당신이 누구든 이제 그만해.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이미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CCTV 영상, 가짜 신분증들, 약물들. 김모 씨, 당신을 사기 및 약물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젠장. 이 늙은이가 다 망쳤어. 그리고 저 더러운 개. 그녀가 악을 쓰며 끌려갔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6개월째 쫓던 연쇄 사기범이에요. 이미 피해자가 4명이나 있었죠. 어르신이 5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아버지를 의심하고 심지어 치매라고까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았다는 거야. 초롱이가 아니었으면. 아들이 초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초롱이는 지쳐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까의 격렬한 싸움으로 힘이 다 빠진 모양이었죠. 수의사를 불러 초롱이를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나이가 많아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나이의 개가 이렇게 격렬하게 싸운 건 정말 주인을 지키려는 충성심이 대단했던 것 같네요. 수의사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초롱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친구야. 내가 나를 구해줬어.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 초롱이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걔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초롱이는 처음부터 알아봤잖아요. 그 여자의 정체를. 동물의 직감은 무서운 거야. 특히 주인을 사랑하는 개의 직감은 말이야. 그 사건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여자는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건의 여죄가 드러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졌죠. 놀라운 건 그녀의 수법이 항상 같았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아들에게 접근하고 사랑에 빠뜨린 후 노인을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는. 하지만 초롱이 같은 개가 있는 집은 우리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동물이 있는 집은 피했는데 당신 아들이 하도 순진해 보여서. 그녀가 법정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일 이후 많이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고 저와 초롱이를 챙기기 시작했죠. 아버지, 이번엔 제가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볼게요. 그리고 꼭 초롱이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데려올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초롱이는 이제 더 늙었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산책을 나가면 느린 걸음으로도 제 옆을 떠나지 않죠.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초롱이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건이 지역 뉴스에 나왔거든요. 충직한 개 주인을 연쇄 사기범으로부터 구하다라는 제목으로요. 이 일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동물의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개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냄새, 분위기, 미세한 행동.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처음엔 경계해야 한다는 것. 특히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도 보이죠. 셋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아들과 저는 이 일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작년 겨울 초롱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13살 개로서는 장수한 편이었죠.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제 옆에서 일어났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초롱이가 제 손을 유난히 오래 핥더군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초롱아, 어디 아프니? 제가 물었지만 초롱이는 그저 제 얼굴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할 일을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아들과 함께 초롱이를 뒷산에 묻었습니다. 초롱이가 좋아하던 산책로가 보이는 곳이었죠. 초롱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초롱이가 떠난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강아지를 한 마리 드리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초롱이를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아들이 사진을 한 장 보내왔습니다. 갈색 털의 작은 강아지였는데 눈빛이 꼭 초롱이를 닮았더군요. 아버지, 야, 이름이 희망이래요. 버려진 아이인데 사람을 너무 좋아한대요. 결국 희망이를 입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희망이는 첫날부터 저를 따랐습니다. 마치 초롱이가 보내준 선물 같았죠. 올해 봄 아들이 다시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른 느낌이었죠. 아버지, 이분은 수진이에요. 같은 회사 동료예요. 수진 씨는 은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약간 수줍어하는 성격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멍멍. 희망이가 꼬리를 흔들며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도 희망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죠. 어머,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뭐예요? 희망이요. 희망이가 사람을 잘 안 따르는데 수진 씨는 좋아하네요. 제가 말하자 수진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개를 키워서 강아지들을 좋아해요.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요리 실력은 별로였지만 정성껏 도와주려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6개월 후 아들과 수진 씨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는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저희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툴고 때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죠. 제 며느리 수진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이도 수진이를 가족으로 인정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희망이도 신랑 신부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노인정에서도 동네 모임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왜냐하면 비슷한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기꾼들, 가족인 척하며 접근하는 범죄자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직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보내는 신호가 있죠. 그것이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평생 함께한 충직한 친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극도로 경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이 사람이 좋아라고 말해도 동물의 직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민한 것뿐이야 라고 넘기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홀로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쭤보세요.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둘째, 부모님 주변에 갑자기 나타난 너무 좋은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셋째, 반려동물의 행동 변화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CCTV 설치를 고려해보세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과 신뢰를 잃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홀로 계신 부모님께 또는 주변의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